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역전세난 얘기. 예, 요새, 사실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이 하락 추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 예, 역전세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도대체 왜 문제이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 어디가 심각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과연 이 역전세난 문제가 언제까지 문제가 될지, 그리고 이 언제까지 문제가 될지를 에 이어서 그게 끝나면 정말 이 하락장은 끝이 날 건지 요 얘기들 하면서 23년 뭐 전망의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 전망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컨텐츠는 조만간 제가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중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역전세난 문제에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한번 헬리오시티, 예, 헬리오시티를 예시로 한번 보시면은 역전세 문제가 지금 여기 2021년 1월에 전세가가 신규, 여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여기 보시면은 10억대 넘어가는 것들이 신규 전세 계약들이거든요. 그러면은 11억 9천, 11억 8천, 12억 4천, 12억 6천, 예, 요런 신규 전세 가격이 요새는 지금 7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4단지의 고층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낮은 그런 매물이 아니고 괜찮은 동 괜찮은 층인데 7억 5천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은 역전세가 대략 4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발생을 한 거죠. 즉, 이때에 계약을 한 12억 정도의 요 세대가 만약에 새로 이 임차인이 떠나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임차인이 떠나지 않더라도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맞춰달라고 하면은 돌려줘야 될 돈이, 자금을 마련해야 될 돈이 4억에서 5억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으로서는 4억에서 5억을 당장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매물을 급하게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뭐 각 사람에 따라서 뭐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혹은 집주인이 직접 실입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매물, 그런 세대들 중에 급매물로 던지는 그런 세대들이 일부라도 발생을 하면은 그런 급매들이 쌓이면서 지금 시세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역전세 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헬리오시티뿐이 아니죠. 엘스 역시도 기존에 2년 전 1월에 13억 8천 뭐 요렇게까지 갔는데 지금 8억 3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한 거의 5억, 뭐 5억 5천 뭐 요 정도까지네. 좀 차이가 적은 곳은 뭐 4억, 그러니까 한 여기는 4, 5억이나 뭐 6억까지도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포도 마찬가지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한 20억, 19억에서 20억까지 갔던 2년 전에 19억에서 20억까지 갔던 요게 2년 후 만기가 된 상황에서 시세가 13억이 되니까 나간다고 하면은 전세 13억으로 신규 전세를 빼도 추가로 내가 얹어줘야 할 돈이 뭐 6억에서 7억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실입주를 하거나 혹은 돈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지 않는다라면은 급매로 던지는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 자산 시장에 이런 종류의 현상이 사실은 폭락장에서 뭐 부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마진콜 혹은 주식 쪽에서 반대 매매, 뭐 비트코인 쪽에서도 뭐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청산당하는 거, 그런 것들 다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를 했는데 뭔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보증금 같은 게, 예, 필요한데 그때 돈을 납입을 못하면은 강제 청산, 뭐 강제 매매, 뭐 이런 것들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과 역전세난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결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산 시장의 폭락장에서 거의 끝에 해당되는, 정말 최악으로 안 좋은 상황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이것까지 지금 맞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정도의 역전세난은 사실 역대 거의 없었다. 지금 IMF
1년 정도를 제외하면은 요 정도의 역전세난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급이다 뭐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심지어는 지금이 역전세난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도 아니고 전세가가 반등을 안 하면 갈수록 더 문제라는 게 정말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초가 그 전세가의 최고 고점이 아니고 2021년 가을이 고점이었거든요. 요게 고래힐의 그 전세 흐름인데 보시면은 21년 2월에 8억 7천, 뭐 8억, 7억 8천, 8억 천 요랬는데 21년 가을을 보시면은 9억 5천, 9억, 10억 5천, 뭐 10억 3천, 9억 5천 이렇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을이 비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그 가을 23년 가을의 전세가가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 가을 23년 가을의 역전세난이 훨씬 심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지금의 고래일이 역전세난이 한 3, 4억짜리다라고 하면은 가을로 가면은 갑자기 뭐 4, 5억짜리, 5억짜리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 뭐 임대인으로서는 더 심한 압박을 받고 더 급매로 막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내 역전세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역전세난의 역전세난이 생기면은 과연 시장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보면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일단 매물을 던지겠죠. 당장 4억 5억이 필요한데 4억 5억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줘야지 내가 막 경매로 내 집이 처분이 되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매물을 던집니다. 근데 문제는 거래가 활성화된 시장에서 역전세가 발생을 하면은 팔고 이렇게 처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매물을 싸게 던져도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경쟁자들이 많아요. 역전세에 걸린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최저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최저가 경쟁을 계속 하다가 그 매매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매매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또 옆 동네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시장에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만기까지 결국은 매도도 못하고 뭐 전세도 높게 못 뺐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경매까지 가는 경우들도 늘어나게 되죠. 근데 경매가 늘어나고 경매 낙찰가가 낮아지면은 결국 그게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늘어나는 것도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전세난에 닥치는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마련했더라도 신규 전세를 빼야 되는데 지금 전세도 잘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조차도 급전세 매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까지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번이 다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매매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역전세난이 작년 한 가을까지는 역전세 문제가 아니고 뭐 금리, 뭐 자산 시장의 뭐 다른 자산 시장의 폭락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하락장이 왔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센 문제가 역전세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역전세난이 가장 매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역전세난 과연 어디가 심한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KB가 매매 지수보다 전세 지수가 좀 더 현실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KB로 그냥 가져와도 되는데 사실 실질적인 실거래 중심으로 실질적인 호가 중심으로 보려면 개별 판단을 그냥 지수를 믿지 말고 개별 판단을 하는 쪽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알아본 그런 결과로 요 정도가 가장 지금 강하게 역전세난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번은 당연히 송파구입니다. 요거는 뭐 모두가 아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남 엘리트래 그리고 헬리오시티까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송파구에 많은 그런 대단지들 굉장히 역전세 심하게 맞고 있고 준신축뿐이 아니고 구축까지도 굉장히 역전세난을 강하게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주거 지역 중 하나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나쁘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21년에 너무 고점 전세가 기준 너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서 역전세난을 맞고 있다. 앞서 반포 레미안 포스티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6, 7억씩 역전세난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강동구 고덕 중심으로 굉장히 역전세난을 많이 맞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단지가 많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다음 그 중에서 대단지가 많은 곳들이 전세가 하락이 심하고 역전세난이 심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강남구는 전체적으로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포 쪽이 점점 심하게 좀 맞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제 곧 그 개포 4단지 그 자이 프레지던스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강남구 전체보다는 이제 개포 쪽에 역전세는 계속 점점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대단지 밀집 지역 이런 것들이 역전세는 심하게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포구도 물론 그 주거 지역 그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마포 더클래시가 입주를 하면서 입주장으로 인한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그게 역전세난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매매 시장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레프든 뭐든 다 전세가 떨어지고 역전세난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북구는 기름 쪽 굉장히 전세가 하락폭 굉장히 크고 역전세난 세게 맞고 있으면서 여기도 이제 매매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대구, 수원, 성남, 당연히 2022년 하반기에도 입주 물량 많았던 저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역전세난 심하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 하락률도 거의 탑을 다투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22년에도 계속 역전세난의 가장 심각한 곳이 될지 요거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리스크가 크겠다 싶은 곳은 좀 미리 파악해 둘 수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냐면 23년에 입주 물량 많은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전세가라는 게 앞으로 저는 계속 23년 내내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요런 곳들, 개포, 반포, 수색, 증산, 청량리 이런 곳들은 23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은 전세가가 좀 계속 떨어진 그런 흐름을, 혹은 그 입주장 시기 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입주 물량은 전세가에 무조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23년에 역전세난의 위기인데 그때 하필이면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 그런 것들 매매 시장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근데 이런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들, 그로 인해서 하락폭이 큰 상황이 만약에 실제로 벌어진다라면은 사실은 실수요, 대출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4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올해 23년 말고 24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4년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집 사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전체 시장보다 개별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이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전세난이 있는 그 해에, 23년 해에 입주 물량까지 많아서 엎친 데 덮친 격의 문제로 매매가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이보다 더 나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올해 초 혹은 작년 말에 이런 문제, 이런 그 개포 4단지 입주장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미리미리 던지는 그런 매물들이 저가를 이미 형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이 기회를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기회 잡기, 그 물량이 굉장히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무서워서 던지는 매물들을 입주 직전에 잡는다든지, 혹은 입주장이 한창 됐을 적에 잡는다든지, 요런 식의 어떤 내 집 마련 전략들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반포도 원베일리 입주 전에 입주권 물량도 나올 수 있고, 그 주변에 역전세로 인해서 던지는 물량도 나올 수 있고, 수색, 증산, 청량리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전매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그 신축 입주하는 그런 분들이 그 매물로 던지는 그런 물량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입주자, 실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갭이 큰 상황에,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매매가가 떨어져서 기회 같긴 하지만 전세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갭이 커서 요거는 투자자들한테 기회일지는 사실 애매한 상황이지만, 대출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역전세난 올해에 심각할 수 있는데 거기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말고는 이런 곳들, 22년에도 문제가 됐던 곳들 23년에도 물량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입주 물량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회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전세는 언제까지 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전세가, 작년 재작년의 전세가를 보면은 2022년 중순까지 계속 높은 가격이 유지됐었어요. 보시면은 2021년 1, 2월에 10억 7천, 11억, 11억 7천 노랬는데
이런 수준의 높은 전세가가 22년 6월에도 뭐 11억, 11억, 10억 8천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20 요때 계약한 게 만기는 24년 6월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24년 중순까지 역전세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암울하죠. 지금도 23년 1월인데 24년 중순까지 역전세난이 계속되면은 이게 계속 하락세가 계속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일단은 전세가가 일부는 반등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언더스탠딩이라는 3프로 TV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금리 문제라든지 수급 문제라든지 요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전세가는 일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역전세난에 걸리는 임대인들이 소유주들이 이 만기 때까지 24년 중순 정도까지 계속되는 요 만기 때까지 계속 나는 4억 5억을 더 돌려줘야 되지만 뭐 괜찮아 하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를 들어 24년 중순까지 이 만기인 그런 집주인들이 대부분은,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자금을 해결을 하든 내가 실입주할 준비를 하든 혹은 그 전에 던져서 매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든 23년 내에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 말은 그렇게 준비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이것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매물 부담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중순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역전세에 해당하는 그런 세대들이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계속 매물 부담을 줄 거예요. 계속 가격이 조금 반등한다 싶으면, 혹은 거래가 좀 된다 싶으면 계속 팔고 해서 그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려고 하면은 그 매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계속해서 상단을 막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3년은 의미가 있는 큰 폭의 상승이 쉽지 않아. 아무리 뭐 금리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뭐 규제를 완화해도 규제가 완화되고 이렇다고 해도 사실은 매물벽의 부담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전세 문제가 24년 중반까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역전세 문제가 다 땡겨져서 23년에 매물로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23년에는 그 매물벽이 굉장히 강하게 쌓일 거라는 그런 문제도 되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길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매물들이 소화만 된다라면, 예, 그래서 금리가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저가 매수세가 발생하면서 그런 역전세 문제로 인한 부실 매물들이 소화만 된다라고 하면은 23년 내에 이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는데, 이 역전세로 인한 문제들이 이론상은 24년 중반까지 계속될 수는 있지만 그 매물들이 압축적으로 사실은 23년에 다 던질 가능성이 높고, 혹은 해결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23년에 상승을 막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소화만 된다라고 하면은 23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좀 더 이 시장이 매물벽이 탁 소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 매물 부담을 주는 거는 저는 정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실이 지금 거래가 많이 발생한 지 꽤 됐는데도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게 계속 쌓이는 매물벽 때문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잠실 외의 지역까지 계속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은 터지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 하지만 거래량만 분명히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역전세 문제까지 23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서 24년에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구조들이 굉장히 희망에 찬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23년에는 이 문제들이 상승을 계속 막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 하지만 그게 소화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소화가 되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기만 하면은 23년 하반기까지 역전세 문제 정리 마무리하고 그 뒤에 상승 곡선으로 꺾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이 된다라고 해서 거래량을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세난이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조금 추정을 하는 그런 건데, 보통 이제 어떤 자산 시장이든 그 아까 말씀드린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순간, 그다음에 마진콜이 엄청나게 나오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가치를 판단할 수도 없이 막 던지는 혹은 누군가 강제로 막 던져버리는 그런 매물들이 많아질 때 가장 폭락이 세게 옵니다. 지금 현 부동산 시장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강제 매매, 반대 매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수준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폭락이 왔을 적에 가장 바닥을 치고 그때 그 상황이 정리되면은 그때가 바닥을 탈출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주식 시장에서 개미들의 신용 매물이 쌓여 있을 적에는 신용 비중이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쌓여 있을 적에는 아직 바닥 오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용의 반대 매매들이 막 쏟아지는 그 순간 그래서 막 코스피 지수가 막 4%막 떨어지고 막 이런 순간에 이때가 저점이네. 개미들의 신용 물량 반대 매매가 쏟아졌을 적에 이때가 저점이네라고 했을 적에 실제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좀 일어나는 그런 흐름을 자주 보이는데 그런 식인 거죠. 역전세나 물량이 막 쏟아질 때 이때가 최악이고 그 역전세나 물량을 다소하고 나면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언제 끝나는지 이게 이번 하락장의 최종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역전세난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만 보이면은 23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은 24년에는 충분히 바닥을 탈출하면서 괜찮은 시장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물론 거래량만 터져주면은 그 전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잘 보고 23년 하반기 혹은 24년 초 이 폭락장, 요 하락장의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역전세난이 가장 그 이번 하락장의 끝판왕이고 요 끝판왕이 어떻게 깨지는지는 거래량을 보면서 알 수 있다. 거래량이 의미 있게 서울 뭐 3천 건, 뭐 2, 3천 건 이상 터지게 되면은 요게 몇 달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고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예상을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요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역전세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갈수록 더 문제고 하반기까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요런 영향을 미침으로써 매매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23년 물량이 많은 지역들 심각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 예, 그리고 역전세난 24년 중순까지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 매물들이 23년에 거래량만 터지면은 소화가 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24년에는 혹은 거래량이 좀 일찍 터지면은 23년 하반기에도 좀 일부 반등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전세난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역전세난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문제라면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잘 지켜보고 바닥을 한번 찾아보는 것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네, 역전세난 내용 도움 되셨다면은,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